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비트코인은 과연 폰지 사기일까요? 이 폰지 사기가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로부터 어떤 같은 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비트코인 관련 보관 방법, 그리고 사기를 피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건요, 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의 이런 금융 사기 피라미드입니다. 1920년대에 막대한 투자 배당을 약속한 이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찰스 폰지라는 사람은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투자 금액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배당하는 금융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사기 행각을 펼치게 됩니다. 단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이 광고를 내자 이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맡겼어요. 이 거액의 돈은 이 폰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 폰지는 처음에 제시한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두 번째 광고를 내면서 신규 투자자를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배급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결국에 이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자 이렇게 붕괴가 돼버린 거죠.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형성된 금융 다단계 피라미드일까요? 이런 생각 분명히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흔히 말하는 폰지 스캠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규 투자자들의 유혹이에요. 자, 유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매달 20% 수익을 낼 수 있다, 리스크 없이, 이런 터무니없는 광고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초기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실제로 매달 20%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3단계는 소문 확산이에요. 이렇게 기존 투자자들이 돈을 실제로 벌게 되니까 소문이 확산되고 뭐 직장 동료가 이런 다단계 폰지 스캠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옆집에 뭐 가족이, 그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소문 확산으로 인해서. 자, 네 번째는 붕괴입니다. 자, 기존 투자자들이 돈을 이렇게 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점점 떨어지는 때가 올 거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금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고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폰지 사기의 4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처럼 보이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초창기 투자자가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죠. 비트코인 100달러에 산 사람들, 비트코인 1달러에 산 사람들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이나 부동산처럼 실제로 만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폰지 사기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신규 매수세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자산이다. 자, 마지막은 이 SNS에 넘치는 펌프 앤 덤프 문화입니다.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사기도 많이 치고, 그죠?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익 보려고 펌프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내가 수익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특히 SNS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 포함, 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신규 투자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형식이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클 세일러, 그죠?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전도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익 보고 싶어서 펌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이 지구촌의 이런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100% 우러나오는 마음에 비트코인을 홍보를 하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이익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펌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순진무구하게
이 사람은 정말 이 비트코인이 좋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진짜 폰지 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자, 폰지 사기의 특징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중앙 운영자가 돈을 관리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찰스 폰지. 이 사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이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죠? 중앙 운영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보장 같은 거를 약속을 한다. 이 찰스 폰지가 아마 뭐 매달 뭐 이런 퍼센트의 배당금과 그리고 뭐 이자를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겠죠.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다단계 이런 이 폰지 사기 같은 이런 다단계 마케팅 회사 이런 것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자,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면은 이 정도 포인트를 주겠다. 아니면 이 정도 돈을 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폰지 사기에는 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형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 버니 매도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최대 금융 사기를 한 사람인데 6,500억 달러의 규모를 찰스 폰지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형식의 이런 사기를 20년간 벌였대. 20년간.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모집하고 돈 모으고 그 다음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 오면은 지급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나스닥 이사까지 역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결국에 붕괴를 했다. 자, 여기서 폰지 사기라는 건요, 비트코인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다른 점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중앙 운영자가 없습니다. 만든 사람은 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개방이 되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비트코인을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유명한 캐시 우드나 뭐 마이클 세일러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뭐 10억을 간다, 100억을 간다. 뭐 국내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중앙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확정 수익을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누가 확정 수익을 약속을 해서 그리고 무슨 중앙 운영자가 사기를 쳐서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좀 벗어나서 사람들이 희소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에 사는 그런 어떤 에셋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금처럼 이렇게 희소성이 존재를 하니까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게 되는 거지. 굳이 뭐 중앙 운영자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런 일정 수익을 약속을 하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신규 투자자들을 모으는 그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폰지 사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랑 조금 멀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정말 위험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컬트들, 그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국내에도 여러 명 있고 뭐 해외에는 정말 뭐 많고 그러죠. 결국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작정 믿고 이게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에셋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로 인해서 기관들이 점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이 러그풀, 그러니까 러그풀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 여기 카페트에. 이 카페트를 이렇게 딱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고꾸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변동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사이버펑크나 뭐 이런 사람들, 좀 얼리 아답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돈 냄새를 맡고 기관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갑자기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입니다. 자,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맡기다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거래소
돈이 이 동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거래소가 파산을 할 수도 있고요. FTX 사건을 보면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 비트코인을 정말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살 때 있잖아요. 우리 뭐 냉장고를 산다거나 TV를 살 때, 뭐 컴퓨터 살 때 스펙 엄청 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스펙을 봐야 된다. 어떤 위험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사이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산인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렵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은 뭐 이런 위험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이너로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 봐야 돼요. 그죠? 비트코인은 무슨 이 세상을 치료해주는 이런 결제 시스템, 뭐 금융 시스템도 아니고, 그죠? 뭐 이 비트코인을 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자산이에요. 그죠? 금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자산 클래스이잖아요. 그죠? 항상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뭐 에셋 클래스, 자산 클래스라고 이게 검증이 되었지만, 비트코인은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엄청나게 유동성이 큰,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에셋 클래스이다.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돌팔이들, 이런 컬트 리더들을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예전에 탈세하다가 벌금도 엄청 낸 사람이고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들을 꼭 따라야 할까? 그죠? 결국에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냥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그냥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지, 이런 사람들을 말을 믿고 비트코인 100억 간다, 10억 간다 이런 말 믿고 뭐 전 재산을 투자를 하거나 뭐 차를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이런 행동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Not your key, not your coin. 그러니까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self custody. 그러니까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은 네 비트코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보관을 한다. 네 비트코인이 아니야. 내가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한다. 내 비트코인이야. 그죠? 그래서 self custody, 내 지갑 그리고 내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를 해야지 정말 최상의 보안을 안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 보안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로 비트코인 컨닝지 같은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트코인 보안에 관련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무료로 받아가세요. 무료로 받아가시고, 그리고 링크는 제 영상 설명 안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자, 그리고 사기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암호화폐 관련돼서 사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